송구하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때 장관 후보자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도덕한 장관은 임명하지 않겠다며 인사배제 7대 원칙을 밝혔었죠. 오늘 청문회에선 이 후보자들이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 질타가 쏟아졌는데요. 그동안에도 자주 그랬듯 현 정부 사실상 마지막 청문회도 그렇게 송구하다며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다. 세금으로 가족 동반 출장을 갔다는 의혹, 아내가 도자기 밀수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두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때 송구하다며 뭐라고 답을 했는지 안보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나라 돈으로 간 해외 학회에 4차례 가족을 동반하면서 호텔방을 같이 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가족 여행 비용은 개인 부담을 했다고 했지만 방값은 세금으로 충당한 셈입니다. 같은 방 쓰면 호텔비는 반반씩 냈습니까? 연구비에? 각자 처리하였습니다.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방을 하나 잡았을 때는 한 명만 처리를 했고요. 그럼 한 분은 공짜로 잤네요? 그렇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네요? 국가 세금으로 무임승차한 거네요? 무임숙박. 그죠? 거짓말 하신 거잖아요? 혼자 출장을 가도 방을 하나 얻어야 되는 건 동일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사려 깊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04년 서초동 아파트를 7억 원에 사면서 다운 계약서를 써 세금을 탈루한 의혹에 대해서도 사과했습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아내의 도자기 밀수 의혹에 대해 판매용이 아니라 쓰던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얼핏 보아도 수천 점이 넘죠. 것이 해명대로 집안 장식이나 가정생활 중 사용한 건 맞습니까? 고가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비싼 부분들도 있지만요. 가시면은 50p, 그러니까 50센트나 1파운드, 2파운드, 3파운드에 대부분 살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베라지 세일도 있습니다. 정의당은 임 후보자에 대해 의혹 백화점이라고 비판했고 박 후보자에 대해서는 보따리 장사의 밀수보다 더 나쁜 게 외교관의 지위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김현미, 변창흠 두 전임 국토부 장관이 세운 25번의 부동산 대책은 성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죠. 새로 지명된 노형욱 후보자의 26번째 대책은 다를까요?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그동안 부동산 대책이 너무 많았던 것 같다며 일부 실패를 시인했는데요. 공시가격 인상, 세금 완화 등에 대해 어떤 소신을 밝혔는지 김민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공시가격은 예정대로 현실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실에 맞게 맞춰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일정대로 일단 추진을 하신다는 입장이신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난 데 대해서는 대책 마련을 시사했습니다. 부엌 미만 주택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관계부처와 심도 깊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제를 포함한 국민의 부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거를 좀 이렇게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한남 IC에서 양재 IC 구간 등 경부고속도로 상습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동탄에서 강남 구간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세종시 아파트를 공무원 특별 공급으로 받은 뒤에 거주하지 않고 팔면서 2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남긴 데 대해서는 투기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매매 수익을 올린 갭 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죠? 갭 투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무원들의 특별 분양을 권장하고 장려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녀의 학교 배정을 위해 2차례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유를 막론하고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국회의원 시절 자녀가 외국어고에 합격한 지 그 2달 후에 외고 폐지 법안을 공동 발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자녀를 특수목적고에 보낸 여권 인사들이 특목고 폐지를 주장할 때마다 불거졌었죠. 내 자식은 괜찮고 남의 자식은 안 된다는 거냐, 이런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시절인 2010년 1월 특수목적고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이 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데 김 후보자에 따른 김 후보자가 법안을 발의하기 2달 전에 경기도에 있는 한 외국어고에 합격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딸의 외고 진학이 결정된 뒤
외고 폐지를 추진한 셈입니다. 이 법안은 공교롭게도 딸이 졸업하는 2013년부터 시행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번처럼 법안까지 발의하고 특목고를 보낸 경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후보자의 내로남불은 끝판왕 수준입니다. 논란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외고 등을 없애는 게 아니라 성격이 유사한 학교 유형들을 혁신형 자율학교로 일원화하자는 법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선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 등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외고와 자율형 사립고를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외고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송천욱입니다.